여러분, 영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교 지도자 같죠? 근데 오늘은 종교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재생의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즘 재생의료에 놀라운 발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수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발전들이 있길래 제가 감히 영생을 논할 수 있었나 한번 알아봅시다. 요즘요? 요새 다 임플란트 하시잖아요. 어른 되면. 요새는 30대도 하더구만. 근데 사실 우리 이식을 할 때 꼭 문제가 우리 몸과 완벽하게 맞는 합성 물질이 없어요. 척추 환자분들 인공 디스크가 한동안 많이 사용되다 갑자기 좀 없어졌어. 잘 사용 안 해. 왜 그러냐면은 인공 디스크랑 뼈하고 물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인공 디스크로 인해서 이제 척추뼈가 상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래요. 그런데 이빨을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네. 사람 이빨을 영국에서. 그 다음에 파킨슨병은 뭐 요즘 다 알죠. 뭐 기저핵에서 도파민 분비하는 세포들이 죽어서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줄기세포로 도파민 분비하는 세포로 역분할 시켜가지고 이식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에서 올해 논문이 나왔어요. 유명 학회지에. 그 다음에 오사카 엑스포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사진 속의 그림이에요. 이 동그라미 안에. 이게 심장의 심장. 근데 심장 손가락 모형이 아니고 실제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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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튀는 모형이에요. 이거를 사람 체세포, 그러니까 일반 세포를 띄어다가 줄기세포로 거꾸로 만든 다음에 심장으로 배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세포. 역분화해서 이거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죠? iPS 셀로 만들어서 이게 줄기세포고 이걸 갖다가 잘 만드는 거지. 이게 상황에 따라 간으로 될 수도 있고 이빨도 될 수도 있고 눈의 망막도 될 수도 있고 뇌도 될 수 있고 뼈도 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잘 배양을 해서 심장을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사람 보고 그럴 거예요. 이거 뭐 엄지손톱만한 거 뭐 애기에 뭐 그거 만들었다고 뭐 그럴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칼 벤츠가 자동차 처음 만들었을 때 속도가 10km였어요. 브레이크 없었어요. 그 다음에 조수가 옆에서 부렁 하고 이게 밧줄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시동 모터 걸어줬어야 됐어요. 근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100km를 찍고 사람들이 모터 스포츠를 했어요. 유럽에서. 뭐 우리가 F1 그러면 되게 현대적인 걸로 생각하죠? 아니요. 페라리가 20세기 초중반 사람이에요. 벌써 그렇게 내달렸어. 그러니까 벌써 이걸 만들었다는 건 몇 년 안에 우리 심장 사이즈의 인공심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해요. 와, 그럼 이제 복잡한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지. 내 세포 띄어다가 내 심장 만들어서 갈아 끼니까 뭐 이식 반응도 없어. 면역 반응도 없어.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 먹을 필요도 없어. 면역 억제제 안 먹으니까 생활에 제약도 없어. 심장은 회춘했네. 이게 심장만 회춘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 회춘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게 먼 일이 아니에요. 늦어봤자 20년이고 빠르면 10년이에요. 실제 임상에서 쓰이는 게. 거기다가 혈액을 갖다가 하도 분석을 요새 잘하다 보니까 뭐가 있으면 젊어지고 뭐가 있으면 늙고를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화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살아왔죠.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생로병사라고. 태어나면 늙어서 죽는 거고.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사람 몸을 생로병사의 관점이 아니라 자동차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즉 수명이 다한 부품은 갈아 끼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 부품만 괜찮으면은 계속 갈아 끼면서 계속 타는 거예요. 그냥 50만 킬로도 타고 100만 킬로도 타고. 이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 본래 줄기세포라는 거는 태아한테만 있는 거예요. 태아. 태아는 어디 있죠? 엄마 자궁 속에 있죠. 그러니까 뛸 수가 없죠. 걔한테 세포를 떼려면 엄마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그 태아의 조직을 떼어낸다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하려고 했던 사람들 있는데 윤리가 막은 거죠. 의료 윤리가. 어디선 했을지도 몰라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태아에서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재생의료라는 게 발달을 안 했는데 2006년에 야마나카 시냐 박사 노벨상 타셨죠 이분이 이걸로. 네 개의 인자만 넣었더니 피부세포가 줄기세포로 바뀌네. 어라. 이때서부터 윤리의 제약이 없어지고 재생의료가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채 되지 않아 실제 장기로 배양됐고 사실 이렇게까지 빨리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몸에 장기를 갈아 끼는 얘기는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라는 게 꼭 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기억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나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건 다 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허무맹랑했다고 생각하던 뇌 구조의 완전 디지털화가 아직은 멀어. 인공장기보다 아직은 먼데 저기 보이긴 하는 지점까지 이제 왔어요. 뇌 전체 구조. 그러니까 뇌에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그것을 지탱하는 또 한 1000억 개 정도의 교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의 미세 구조를 완전히 다 사진 찍어서 그걸 3D로 재합성 딱 하는데 드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1에서 2.5 페타바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1 페타바이트가요 1000테라예요. 이게 옛날이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 왜냐하면 요새 나스라든지 그런 거 쓰시는 분들 10테라짜리, 20테라짜리 흔하게 쓰고요. 그 다음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테라가 아니라 기가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컴퓨터 샀을 때는 하드디스크의 최대 용량이요 40메가바이트였었어요. 메가 다음에 기가고 기가 다음에 테라죠. 40메가바이트였고 그 컴퓨터 잡지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쓸데없이 큰 하드디스크가 과연 우리 인간에게 필요 있을까? 이랬던 게 30년 전입니다. 1 페타바이트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구조만 백업을 하는 거고 이제 진짜 신경 활성도까지 다 백업을 한다. 즉 의식이나 기억까지 다 백업을 하려면 아마 수백 페타바이트나 엑사바이트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엑사바이트는 100만 테라긴 해요. 100만 테라. 근데 메가가 테라로 바뀐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니까. 근데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요. 그래서 엑사바이트라는 말이 이제 나왔어요. 즉 아주 먼 미래는 아니에요. 이거 연구하는 데가 바로 뉴럴링크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아마 영생을 꿈꾸는 것 같긴 한데 돈이 있으면 그런 짓도 해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10년, 20년 뒤에 미루고 당장 몸을 유지를 해야죠. 당장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뭘 갈아 끼고 뭐하고 그래도 기본 베이스가 튼튼해야 갈아 끼고 나서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몸이 망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일단 내 몸이 덜 망가지게 아껴야 되고요. 늘게 노화되도록 관리해야 돼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바쁜 한국인들은 거꾸로 살아요. 늘 더 망가뜨리고 노화를 더 가속화해요. 방법은 두 가지.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냐. 아침 안 먹고. 그렇죠? 아침 안 먹죠. 노화 빨라지죠. 잠 안 자요. 머리 나빠지고 뇌 노화 빨라지겠죠. 그럼 나중에 돈이 생겨서 나빠진 뇌를 백업하면 뭐예요? 어차피 나빠진 뇌가 다시 들어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 생활 관리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상한 데 돈 쓰시면 안 돼요. 이상한 약 먹느라, 이상한 영양제 먹느라 돈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단위로 쓴다니까 그러고. 왜냐하면 그런 재생의료는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사에서 해주지를 못해요. 돈 단위가 커. 이걸 갖다가 이거 보장하는 보험은 나오겠죠. 한 달에 500만 원씩 넣으면 다 해주겠지. 근데 누가 그걸 넣어요? 내가 월급보다 많이 보험료를 어떻게 내? 그런 상품이 그리고 과연 팔리겠어요?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보험료 낼 수 있는 사람이 보험료 낼까? 안 내지. 그냥 돈 모아서 자기가 외국 가서 해버리면 되지. 카바가 안 될 거예요. 이거 한국에 안 들어와요. 외국 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덜 망가지게 해야 돼. 덜 망가지게. 그 다음에 돈을 모으세요. 여기는 안 써놨는데 돈을 모아야 돼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은근히 빠져나가는 것도 많아요. 쓸데없는 모험, 쓸데없는 영양제, 그리고 유행 따라 뭐 먹는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로 미래에는 외국 가서 내 몸을 AS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 멀진 않았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계속 건강하고 노화가 늦어지고 계속 몸이 활기차기를 사실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매번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비록 쉬운 말로 제가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벼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천하기 쉽지도 않아요. 실천하면 상당히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꼭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그 후에 운동을 하면서 몸 관리를 잘 하시고 활기찬 미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건강은 돈입니다. 건강은 적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후가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